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기 충천했던 공정이었는데 정권 실세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경제부처의 맏형격인 기획재정부보다 힘이 더 세졌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공정위 내부 고발이라는 잡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들, 골목 상권들,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선주, 지금 현재 고발인 유선주인데 지금 그분이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국장급입니다. 네. 결국은 내부 고발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아하. 피고발인으로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공정위 내부 수뇌부들을 모두 다 고발한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발한 그 거예요? 사건은 바로 유한 킴벌리가 한 2005년부터 10년 가까이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마스크 같은 유생용품에 이제 입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유한 킴벌리가 23개 대리점들과 짜고 가격을 낮추거나 단합을 해서 네. 10년 가까이 단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것을 유한 킴벌리가 2014년에 자진신고를 합니다. 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유한 킴벌리는 본사는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들만 오히려 처벌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또 하나가 유한 킴벌리가 자진 신고한 2014년도인데 그 이후로 3년 넘도록 계속 이 사건을 이제 지지부진 끌어서 유한 킴벌리의 처벌을 막거나 미뤘다. 이것이 지금 고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담합행위라고 고발됐던 그 사건이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에 자진신고서를 유한 킴벌리가 제출을 하고, 근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거는 2017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지금 그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유선주 이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게 왜 2014년에 저게 자진신고가 됐는데 왜 조사를 안 했냐. 그건 김상조 위원장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김상조 위원장이 2017년에 들어와서 했으니까. 네. 다만 유선주 이분이 뭐라고 했더니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냐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왜냐면 자진신고하면 아까 면책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대기업은 면책을 해줘요. 근데 문제 대리점들. 그러니까 피해가 대리점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을 강조했던 김상조 위원장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논란이 시작된 게 뭐냐면 유선주 이분이 직무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무정지를 작년 10월에 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다수의 직원들이 갑질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 일하던 분들이 위원장한테 이 유선주라는 분이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직무정지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제 늑장으로 했다 이 부분은 김상조 거래위원장과 직접적 연관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네. 이제 을에 관해서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그러면 처벌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데 그건 검찰 조사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조사 기간은 저렇고요. 네. 저것을 적발한 거는 작년 2월. 네.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 때였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이 처벌 문제를 계속 미루면서 공소시효가 넘어져 버려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직무유기 아니냐. 아하. 이 점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해야 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 자,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이 누굽니까? 개혁의 전도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하성, 조국 이분과 함께 3명이 참여연대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에요. 아하. 네, 개혁의 전도사가 반개혁을 했다고 지금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을들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을들만 답을 피해를 본 만들어야 결정이었다. 되죠. 네, 그리고 이 내부 고발자도 흥미롭습니다. 2급인데 개방형이기 때문에요. 이분의 전직이 판사 출신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내부 의견이 갈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단순히 불만 때문에 인사 불만을 품고 한 행동이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정황들과 입장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라든지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달랐을 뿐이다. 네. 라든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과연 이 사건도 그렇다면 청와대가 같게 규정을 할까? 이것도 주목을 끄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명확하게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